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탐험가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통찰력을 더해드릴 전문가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정말 뜨겁습니다. 바로 글로벌 기술 경쟁의 한가운데 있는 엔비디아,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 규제입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최신 뉴스 기사들, 또 기술 분석 보고서 같은 여러 자료들을 좀 깊게 들여다봤는데요. 이 복잡한 상황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이 규제 속에서 어떻게든 중국 시장을 지키려고 하는지, 그 전략하고 또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이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엔비디아가 처음부터 왜 최첨단 AI 칩을 중국에 자유롭게 팔 수 없게 된 건가요? 이게 미국 수출 통제 때문이었죠. 네, 맞습니다. 시작은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면서부터였어요. 국가 안보요. 네, 엔비디아의 그 H100나 A100 같은 아주 고성능 AI 반도체 있잖아요. 이게 중국의 군사적 AI 기술 발전에 쓰일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이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칩들이 중국으로 가는 걸 막아서 아예 첨단 기술 접근 자체를 차단하겠다, 이런 의도였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딱 시작되니까 엔비디아가 바로 움직였어요. 규제 기준에 정말 딱 맞춰서 성능을 좀 조정한 중국 시장 전용 칩 H20을 개발했죠. 네, 아주 발빠른 대응이었죠. 네, 정말 기민했어요. 그 H20은 H100랑 비교하면 코어 수가 한 41% 정도 적고 특정 연산 성능은 한 28% 정도 낮아요. 꽤 낮췄네요. 그렇죠. 근데 메모리는 또 96GB HBM3로 유지를 했어요. 가격은 개당 한 12,000달러. 우리 돈으로 꽤 비싸죠. 네. 근데 이렇게 성능을 낮추는데도 중국 기업들이 이걸 엄청 기다렸어요. 왜냐면 화웨이의 어센드 910C 같은 자국산 칩이 있긴 한데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만큼 물량이 안 나왔거든요. 수요를 못 따라갔군요. 성능을 낮췄는데도 H20을 기다렸다니 그만큼 엔비디아 칩 의존도가 높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랄까, 자체 칩 생태계가 아직 엔비디아의 쿠다 플랫폼만큼 잘 갖춰지지 않은 점도 컸고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걸로 좀 한숨 돌리나 했는데 미국이 규제를 또 강화했어요. 네, 맞아요. 작년 10월이었죠. 그 규제 강화로 H20마저 수출이 어려워졌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존 규제에 좀 허점이 있다면서 성능 밀도라는 새로운 기준을 딱 들고 나왔어요. 성능 밀도요? 그건 뭔가요? 이게 단순히 칩 하나 전체의 총 성능만 보는 게 아니고요. 칩의 면적당 성능까지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까다로워진 거죠. 더 촘촘하게 보겠다. 네, 맞아요. 작은 공간에 성능을 막 집약시키는 것까지 규제하겠다는 의도죠. 이것 때문에 성능을 낮춘 H20조차 이 기준에 걸려서 이제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와. 이 조치 때문에 엔비디아가 예상하는 손실액이 한 55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8조 원 가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예측까지 나왔어요. 야, 상황이 정말 숨도쁘게 돌아가네요. 미국이 계속 압박하는데 그럼 중국은 가만히 있나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중국도 당연히 가만히 있진 않죠. 반도체 자립, 이걸 완전 국가적인 목표로 걸고 정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대규모 반도체 펀드 만들고 또 화웨이 같은 자국 기업들 AI 칩 개발하고 생산하는 거 엄청 지원하고 있죠. 자국 기업 키우기군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 에너지 효율 규정을 강화했는데 이게 겉으로는 친환경이다 하지만 사실상 엔비디아 H250 칩 도입을 좀 어렵게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정말 진퇴양난이겠네요. 중국 시장을 버릴 수도 없고 규제는 계속 조여오고. 정확합니다. 이게 그냥 매출 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단기적으로 수익 내자고 계속 사양 낮은 칩만 내놓으면 장기적으로는 화웨이 같은 중국 경쟁사들한테 기술 따라올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추격의 빌미를 주는 셈이네요. 네. 그렇다고 이 거대한 중국 시장을 포기하자니 미래 성장 동력 하나를 잃는 거고, 정말 외통수에 몰린 상황이라서 중국 사업부를 아예 분리하거나 H250 사양을 더 낮추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결정이겠네요. 자,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미중 반도체 전쟁, 이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엔비디아라는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네. 글로벌 AI 기술 경쟁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 또 반도체 공급망이 어떻게 재편될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특히 AI 칩에 꼭 들어가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요. 그렇죠. HBM. 만약에 미국이 한국 기업들한테 HBM 중국에 수출하지 마세요, 이렇게 총재를 요청한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우리 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올 수 있죠. 아, 그럴 가능성도 있군요. 반대로 엔비디아 칩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중국 AI 발전이 좀 늦춰진다면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서버용 메모리 점유율이 오히려 더 높아질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기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싸움의 결과가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나 한국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엔비디아를 둘러싼 미국의 AI 반도체 규제와 그 파장에 대해서 깊이 한번 파고 들어봤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조여오는 규제 속에서 엔비디아가 어떤 돌파구를 찾아낼지, 그 과정 자체가 앞으로 기술 지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첨단 기술, 특히 이 인공지능이라는 미래 기술의 핵심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의 통제와 경쟁이 앞으로 글로벌 혁신 생태계, 또 국가 간 협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네. 과연 이런 기술 통제가 혁신을 더 만들어낼까요? 아니면 오히려 방해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식 탐험 가이드였습니다. 다음에도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